2022년 사업 및 활동 보고와 감사 결과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 사업 및 활동 보고는 문서 작성을 열심히 해주신 김경숙 운영위원님께서 해주시고, 감사 결과는 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세요? 화면 보이세요?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말씀 부탁합니다. 네, 지난해 저희 그 많은 도움과 그다음에 노력을 통해 가지고 지난해는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을 저희가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활동 및 결산 보고를 보시면 그래도 회원이 거의 이제 그 100명이 근접한 그런 이제 상황이 화면을 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해 이제 광주 서구 중앙공원 관련된 주민공론장을 진행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공론장 설계 갈등 조정 전문가 과정이라는 거를 저희가 진행을 해서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내려가시면 관련된 뭐 지출의 부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쭉 사업에 대해서 보시면은 더 내려가 주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업은 지난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연초에 교육 동영상 제작을 저희가 한 차례 60회 다들 들으셨잖아요. 그거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는 광주 중앙공원 관련 공론장과 그 다음에 공론장 설계와 갈등 조정 학교 기본교육, 심화교육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포럼을 총 6차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제작 2차 가을에 저희가 이제 배포해드린 게 있습니다. 거기 46회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인천도시공사의 이제 직원들과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론장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아마 작년에 한 10여 군데 그 지역 방문,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그 포럼에 대한 지원 및 그 다음 교육 등등 했고,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도 상당히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쭉 보시면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작성을 저희가 이제 해드린 거고, 더 내려가시면은 쭉 내려가시면은 저 사업을 이제 보시면은 쭉 내려가시면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이제 크게 그 공론장 사례, 저희가 이제 공론장 사례로 중앙공원 공론장 그 주민 친화 조성 공원을 위한 자발적 주민 공론장을 운영을 계획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상당히 그 보시면은 추진 일정이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많이 했습니다. 쭉 보시면 3월 1일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기획단 실무진 관계자 만남, 그 다음에 교육, 실제 공론장을 3번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 군, 그 서구청, 광주시 등의 내용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공론장 결과, 그 1차 공론장, 그 2차 공론장, 그 다음에 3차 공론장에 대한 결과를 진행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된 진행 사진들을 좀 실어봤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공론장을 진행한 다음에 주민분들이 3차례 공론장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깨신 덕분에 지난해 연말에 그 연초죠. 올해 연초에 광주에서 중앙공원 풍암 호수의 원형 보존을 주민들이 이끌어내고 실제로 시로부터 그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굉장히 큰 성과를 지금 이뤄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료는 저희가 카톡방에 올려져 있고요. 공론장 설계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기본교육 제가 6군데 지역에 정말로 지역에 계신 분들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2월에 서울에서 심화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 원래 초청 포럼 작년에 원래 포럼 6차례, 요거는 온라인으로도 시청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보시고 그다음에 유튜브 2차. 2차는 이제 그 가을에 상당히 내용이 이제 정제된 내용들을 많이 실었죠. 그렇게 쭉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렸고, 그다음 동영상 뭐 1차 강의 자료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그거는 유튜브 직접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지난해 그다음 더 얘기하나요? 지난해 거 요까지만. 네. 예, 작년에 무엇보다도 중앙공원 광주 중앙공원 마을숲 관련된 공론장을 광주에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과 있게 잘 마무리 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었었던 중앙공원을 원형 보존하는 성과를 거게 되었습니다. 광주 분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지역에서 굉장히 열악한 뭐 환경에서 어, 10개 지역에서 공론장 교육이 실시가 됐습니다. 거의 뭐 몸빵 하다시피 그냥 했는데요. 그게 다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회원님들의 노력으로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어, 감사님의 감사 결과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예, 그 자료를 예, 수입 자료하고 지출 자료 그리고 그 각각의 세부 내역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전기 2월액 하고 그다음에 또 통장의 현재 잔액 그리고 또 각각 사업의 어떤 지출액들을 확인한 결과 그 어떤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또 수입액은 수입액에서 어떤 그 주유 할인으로 캐시백이 된 어떤 100원, 1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기입을 해주셔가지고 숫자가 전기 이월액과 또 현재 잔액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공모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또 공모 사업을 실시하신 이후에 또 그 각각 또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정확하게 그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회원분들이 납부하신 그 회비가 또 공모사업액들이 또 큰 액수들이 있지만 회비가 또 이렇게 상당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원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회비 납부를 통해서 그이 한국 공론 포럼의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는 비용이 일정 부분 충당되는 면이 있어서 회원분들의 어떤 회비 납부라든가 또는 현장에서의 어떤 그 참여 이런 부분이 사업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뭐 그 여러 가지 그 주체가 되는 회장님이나 또 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어떤 그 충분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고 아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정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저희들 뭐 임원진도 거의 뭐 무보수나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비용을 지출을 하신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어, 우리 감사님 최영일 감사님도 거의 비용을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면서 감사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네, 어, 뭐 특별히 이렇게 저는 잠깐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정도고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기 그 회장님과 또 여기 각 지역에서 어, 활동하시는 운영위원이나 이런 회원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은 정말 뭐 고마운 말씀이지만 저는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22년 사업 및 활동 보고 그리고 감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2022년 사업 관련해서 어,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자, 없으시면 2023년이 중요하니까요. 2023년 계획 말씀하실 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활동 및 예산 계획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 및 활동 계획입니다. 사업의 비전을 삶 속에서 실현되는 더 좋은 공론장으로 정했고요. 사업 목표는 공론장 시민교육 확산, 공론장 지역 지원과 모범 사례 창출, 그다음에 단체 및 모임 간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기 민주주의와 공론장 확산을 위한 해외 사업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론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 및 매뉴얼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원래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공론장 운동이 이제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드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 지역에서 공론장을 하면서 더 많은 주민이나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내용을 형성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고 평등한 공론장을 형성하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실적인 장애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더 좋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부터 다음 달 4월 8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찰의 시간으로 주민자치와 시민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면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영 논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진영 논리 극복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고요. 우리가 탈진실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탈진실 시대의 민주주의와 공통감에 대한 공부, 또 혐오가 공론장 구성과 운영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은 괴물 혐오라는 주제, 그다음에 또 가족주의, 또 가족 중심주의,
대해서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개인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화하고 다른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이제 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대부분은 결정이 됐고요. 한두 분 정도 지금 최종적으로 섭외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김원식 자문위원님의 추천으로 그 정지아 시인 아시죠? 아버지의 해방일기라는 글을 쓴 요새 베스트셀러인데요. 그분도 우리 포럼에 와서 말씀을 특강식으로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2023년 공론장 시민교육은 공론장을 통한 주민의 자율성과 공공성 함양에 두고 기본교육 10곳, 심화교육 2곳 정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론장의 가치와 철학, 그다음에 교육과 실천의 연계,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겠고요. 기본교육을 역시 일반 시민과 공론장에 관심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공론장 기본교육을 받은 회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유희에 걸쳐서 집합교육을 회원들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이제 현장에서 교훈을 찾고 모범을 창출하는 살아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모범 사례 창출을 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 사례 창출을 위해서 작년에 광주 중앙공원 마을숲을 했고 그 전에 이제 뭐 연천 공론장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올해도 모범 사례 한두 곳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공론장을 위한 교육 및 실무 지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김윤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 소각장 관련된 공론장이나 남원 산악열차 관련된 공론장 같은 것을 지금 모범 사례 창출을 위한 어떤 사례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양한 형태의 지원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 소각장 공론장, 마포가 지금 서울시 소각장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사업을 이미 시작을 했고 주민들하고 또 이런저런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광주 광산구 반려동물 공론장이라든지 이런 삶 속에서의 작은 공론장 활동도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의 원칙은 우리는 뭐 주민 주도성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뭐 의정부라든지 뭐 광주라든지 할 때 같이 협력해서 서로 배우고 또 경험하는 공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넘어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공론 포럼 회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단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올해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드디어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 회원들이 얼굴 좀 봅시다 이렇게 요구들이 많으세요. 서로 느낌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공론 포럼 회원 친목과 단합을 위해서 2023년 올해 7월 중순 12월 초순에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날짜는 학예 워크숍은 7월 22일 토요일 정도에 계획을 그래서 하루 동안 오전 10시부터 한 오후 5시까지 하고 한 번은 서울에서 예정으로 노무현 재단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용은 이제 서로 친목을 다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공론장 구성을 위한 조건과 준비에 관한 내용. 또 작년에 우리 전체 워크숍 했던 것처럼 올해도 12월 9일 정도에 하루 동안 대전에서 각 지역에서 만날 수 있도록 대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서울과 이제 대전이라면 내년에는 뭐 광주와 대구라든지 또 부산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을 또 춘천이라든가 이렇게 인천이라든가 이렇게 지역을 바꿔가면서 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안 사업이 있습니다. 제안 사업은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공론장 관련된 운동을 지속해 왔는데요. 이 공론장 관련된 운동을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다른 많은 분들하고도 좀 공유하는 일을 좀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업 취지를 보면 생활민주주의 없는 우리의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절차적으로나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루었다고 하지만 이 민주주의 내면화, 생활민주주의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또 채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한계도 우리들의 한계도 담아서 아시아에 있는 분들하고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새마을운동과 같이 열심히 수출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되게 민주화운동의 역사, 투쟁민주주의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들 경험으로 성찰을 통해서 볼 때 삶과 병행하는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현재 노상에 있는 국가의 주민들한테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민의 역사나 전통을 중시하면서 우리들의 경험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이죠. 저는 이런 활동들이 민주주의 노상에 있는 나라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도 역시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볼 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소위 뭐 말로는 후진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경험과 전통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소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준비팀을 구성해서 현황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그 우리 공론 포럼에 계신 분들 중에 해외의 그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해외 NGO 관련된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영어라든지 뭐 프랑스어라든지 이렇게 외국어에 능통한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과 함께 또 원하는 분들과 함께 준비팀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 파악 및 자료조사, 그다음에 유사 사업에 대한 연구, 또 만나기 위해서는 자료도 필요해서 영문 자료집 같은 것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대상을 선정을 해서 현지 방문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겠습니다. 준비팀은 5월 정도에 결성을 할 예정이고요. 수지 예산 관련해서는 월 회비, 그다음에 회원 교육, 그다음에 시민 교육 사업, 공론장 연구 사업 등으로 출판 사업 등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열심히 잘 아껴서 하면 저희들이 계획한 내용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제안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는 청소년 교육에 관한 청소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공론장에 관한 제안을 우리 평택에 계신 박정인 우리 그 회원께서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 지원관님께서 조금 부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박정인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공론장과 관련해서 성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속되어야 하고 앞으로 발전되려면 사실은 아동 청소년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지난 주중에 뵙고 우리 박태순 이사장님께 드렸었는데요. 이제 사회적 경제 영역 활동을 했을 때도 처음에 성인 교육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게 지속 가능하거나 사회에 보편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교육, 아동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시작했어서 당시에 청소년 교육 교재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청소년 중학생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집어넣어서 해보기도 하고 그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서 어린이까지 이렇게 해서 초등학생들까지 가기도 했었는데 저도 활동을 하다 보니 사실은 성인들은 바뀌어도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늦기도 하고 또 과거의 습이 많이 남아 있어서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그 청소년이나 아동들은 굉장히 흡수 속도도 빠르고 그것이 실제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공론장이 확대되고 진짜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데 조금 더 어린 연령층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들이 함께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동까지 가기는 어렵다면 우선 청소년 정도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그 공론장에 관련 교육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세팅을 한번 해보는 것을 같이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양미강 목사님 지금 어떻게 말씀이 가능하신가요? 예, 얼굴이 네, 예, 해외 사업 관련해서 좋은 말씀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터널 아니어서 시커멓아가지고 그렇구나. 이게 그냥 꺼야 되게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서 시커매가지고 죄송합니다. 박태순 대표님으로부터 그 해외 공론장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뭐 K 한류 이래가지고 워낙 이제 이런 게 많이 나가고 뭐 이제 민주주의도 K 민주주의인가 보죠. 해외에 수출하는 민주주의가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거는 그런가 본데요. 어쨌든 그 공론장이 이제 우리가 좀 무르익고 성숙한 좀 공론장을 잘 이렇게 숙성시켜가지고 지금 아시아 쪽에서 좀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차원으로 가면 참 의미 있는 부분이고 또 한국 공론 포럼이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국제개발협력 파트에서도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공론장과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평화 영역? 지금 크게는 평화 ODA라는 큰 영역으로 이제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과의 어떤 거버넌스 문제나 민주주의 문제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그렇지만 그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미래 비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우리 그 김윤용 그 의정부 공론 포럼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뭐그 인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까지 오랜 동안 또 이렇게 활동하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또 우리 이해주 자문위원님께서 제일 처음에 원래 작년에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안의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해외에 뭐 도움을 준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해외를 봐야지 우리의 현실을 객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바깥에서 우리를 또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2023년 활동 계획
과 그다음에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우리 박정인 회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공론장 훈련 관련해서 준비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또 준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윤선 그 회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하여간 그 장애인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오셨고, 저 역시도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공론장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올해 장애인 공론장을 어떤 내용과 어떤 구성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2023년 활동 및 예산 계획, 또 2가지 제안 사업, 또 1가지 장애인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을 좀 듣고 심의 의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그 사이에 우리 변원섭 선생님 같이 해요? 네. 아, 예, 저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깜빡 잊고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여러분들 뭐 좋은 장을 만들어서 좋은 토론하고 항상 비전을 제시하는 우리 공론 식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항상 응원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이나 개발 발굴에 대한 공론장도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변원섭 기사님은 공론 포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 이전에는 뭐 광주 도시철도 관련된 사안부터 저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이렇게 모사를 꾸민 대표적인 분이십니다. 역시 지금도 광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 의견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주 운영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를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뭐 시기상조다, 뭐 천천히 우리 이 내부 일부터 열심히 하자라든지 뭐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 날카로운 임승길 선생님 한 말씀 먼저 여는 말씀을 먼저 해주실래요? 제가 날카롭나요? 지성이 발달한 목소리만 날카롭죠. 네. 목소리만 큽니다. 뭐 처음에는 그 계획서를 잠깐 이제 그냥 쭉 눈을 훑어보면서 네. 회사 사업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너무 빨리 달려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 뜻이 아니고 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고 뭐 사업의 확장이라기보다는 준비 단계다. 이렇게 말씀하는 뜻에서 좀 약간 공감이 갔고요. 추가로 제안하신 뭐 장애 문제라든가 청소년 문제, 특히 그 장애 문제는 이제 계획서에 없는데 나중에 추가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그 너무나 그 갈등이 심하죠.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실 우리가 말로만 개선이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제안을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장애인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도 부과해 주셨습니다. 네, 사업 관련된 경험이 많으신 우리 민혁기 팀장님이나 강길모 위원장님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인천 지역이나 이제 주민분들 이렇게 많이 만나다 보면, 공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실 때와 그러지 않을 때의 차이가, 역할에 대한 차이, 시민으로서의 이제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안하셨던 이제 타국의 이제 이 수기 민주주의의 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리시고 또 이렇게 역할들을 좀 전하시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업은 사실 이렇게 이런 종류의 한국 공론 포럼 이 영역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쉽게 펼쳐지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임수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하나씩 준비하면서 이제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박정인 지원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청소 관련된 것도 사실은 이 공론문화, 이렇게 수기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청소년들이 이게 참여의 주체로서도 등장을 조금씩은 하는데 보통은 다 그냥 어떤 교육의 대상으로서만 여겨지는 경향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실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시민성을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인식할까라는 고민이나 이제 걱정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 영향력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길무 위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요. 김용진 울산 장학사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소리. 예,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해서 이제 플랫폼을 우리가 좀 더 튼튼히 만드는 것과 그 플랫폼을 이제 넓게 확장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뭐 두 가지가 뭐가 선후가 특별하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선후는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이 좀 들고요.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신 아니니까 또 해외 부분은 올해가 준비하신다고 그러신 거지 올해가 나가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쪽에서 힘을 모으시고 또 역량을 또 그 당시 평가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하나 좀 추가한다면 뭐 매월 공부하는 시간이 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한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개개인이 좀 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자신이 또 이렇게 뭐랄까 좀 채운다고 그럴까요? 그런 시간이 좀 비우고 채우는 시간을 잘 이렇게 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올해 원래 포럼 내용은 이전에 공론장이 뭐고 공론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측면을 조금 넘어서서 실제로 공론장이 잘 운영되려면 우리들의 삶의 문화와 이렇게 같이 뭐 이런 부분을 되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론장을 이렇게 하면서 공론장이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뭐 예를 들면 국가주의라든지 가족주의라든지 또 진영 논리라든지 또 최근 문제가 되는 혐오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한 조금 더 깊은 이 성찰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인문학적인 좀 고민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천적인 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만스럽지만 또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2일 우리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했으니까
작년에는 12월 한 차례 했는데 올해 7월 지금 22일로 토요일로 해서 학예 워크숍을 한번 같이 모여서 하루 종일 같이 좀 친교도 나누고 또 같이 아주 핵심적인 주제 또 정지아 선생 같은 이런 분의 의미 있는 말씀도 좀 듣고 하는 거 괜찮겠죠? 같이 한번 만납시다. 같이 만나서 하루라도 좀 서로 피부도 좀 맞대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7월 지금 뭐 날짜를 보니까 7월 22일 정도가 좋겠고 또 12월 초에 한 번은 서울에서 첫 번째 모임은 서울에서 그 다음에 12월 초순에 하는 동계 모임은 대전에서 하고 내년에는 또 광주와 대구나 이렇게 또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더 혹시 말씀하실 분이 계시면 지금 말씀 해주셔도 됩니다. 예. 예, 이재갑 의원님 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또 조원실 선생님이나 뭐 다른 분들 또 우리 김윤정 그 운영위원님 예, 다른 분들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충주의 예, 최영일인데요. 예, 말씀. 뭐 저기 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저 충주에 지금 현안이 충주시가 시유지나 국유지를 국유지에 어떤 충주 시립 골프장을 추진한다는 이런 그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프장 그 타당성 용역을 지금 그 이제 예산을 잡아가지고 4억 원을 잡아가지고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골프장이 충주시가 나서서 지금 이미 이제 충주시의 골프장이 대략 한 18개 이상 이렇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 충주시가 나서서 시립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것을 반대하는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참고가 될 만한 어떤 사례라든가 어떤 방법 그런 것들 경험이 있으시면 저희 그 충주 쪽으로 좀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요 기회를 활용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우리 그 10여 년 동안 골프장 계양산 골프장 관련해서 그 실제로 활동을 하시고 또 8년 동안 또 의원 활동을 하신 우리 이항구 이사님이 네네. 예, 이사님 한 말씀 하시죠. 예, 그 골프장 하면은 우리 이항구 이사님. 예, 그래서 다음에 네,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고맙습니다. 안동의 이재갑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우리 최영일 변호사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충주시의 골프장이 이미 민간이 운영하는 게 18개가 있다고 하면 충주시가 시립 골프장을 만들어야 될 그런 명분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충주시가 투자할 것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치인들이 자꾸 자기 치적 만들려고 하는 것, 그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박태순 대표님한테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계속 모든 행사가 서울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지방에서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 50%는 서울에서 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데 계속 모든 게 서울 중심이거든요. 예. 제가 다른 데 참여한 데도 보면 계속 서울이에요, 서울. 그래서 다음에 내 서울서 하면 안 가겠다 뭐 이렇게 이름장을 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지방을 이해하고 우리도 뭐 오늘 또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 용어에 대해서 잠깐 나오던데 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박태순 대표님도 이 공론 포럼에서 좀 공감하면서 공론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변명을 한 가지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장소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변명을 한 가지만 대자면 제 시간의 10분의 9는 사실은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의 개최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지방에 안배를 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더 하겠습니다. 김용진 그 장학관님 교육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윤남식 박사님 지금 어떻게 말씀 가능하신가요? 아까 안 계셨었는지 말씀을 못 하셨는데 김용진 연구관님, 김남식 박사님,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2023년 활동 및 예산 계획 및 제안 사업에 관한 부분을 승인을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견 있습니까? 이견이 없으시면 이렇게 확정하고 그 의결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회에서 그 결과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들 운영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영진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론포럼 회원 현황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정회원 회비를 정기적으로 내는 회원분이 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18일 현재. 그리고 일반 회원은 204명 정도고요. 최영일 변호사님께서 감사로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 고문으로는 아까 인사 말씀드린 서종환 대표님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또 전점석 경상남도 남사르 환경재단 이사님 또 황한식 부산 분권혁신 본부 상임대표님 세 분이 고문으로 수고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문위원이 5분이 계십니다. 그 김원식 서울문화연구원의 대표님 또 박상일 아까 인사 말씀 드리셨죠? 지방분권 전남연대 이사장님 또 오랜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원섭 그 이사님께서 오랜 동안 4년 동안 이사님으로 그 창립 멤버인과 동시에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요번에 그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지속 이동준 우리 그 운영위원께서 전국 지속협 총장님이 되시면서 서로 이렇게 그 조직적인 협력 차원에서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 사업 관련해서 제안을 해주신 그 이해주 선생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승우 교수께서 우리
창립 멤버이고 또 운영위원 이사로서 역할을 하셨던 이승우 교수께서 자문위원으로 같이 여기 적혀 있지는 않은데 역할을 해주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이 총 6분이고요. 운영위원 변경 상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이사 승인의 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승인의 건은 이제 4년이 되면서 원래 이사가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 재임을 하셨고 김창수 이사님, 변원석 이사님, 홍찬숙 이사님 3분이 퇴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김창수 이사님께서는 시흥시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최근에 몸이 좋지 않으셔서 지금 고향에 강원도 고향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그런 변호사 이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이사 두 분에 대한 승인 요청을 드립니다. 그 원래 총회 이사 변동에 관한 거는 총회 의결 사항이고요. 운영위원은 대표이사가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임 운영위원으로 2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한 분은 지금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로 있는 나도은 선생님을 신임 이사로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아까 NGO 포럼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양미강 목사님, 전 한백교회 목사님 이 2분에 관해서 이 2분을 이사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동의합니다. 네, 예. 동의합니다. 반대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동의하시면 박수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임 운영위원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 지역 공론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주요 지역 거점을 좀 이렇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공론장 전국화를 위해서 이렇게 신임 운영위원을 몇 분 추가적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김옥수 지금 서구 의원님, 또 아까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팀장이신 센터 팀장이신 민혁기 선생님, 또 평택에 협치 지원관으로 계신 박정인 선생님, 또 대구에서 기초의원을 하신 오마린 선생님, 또 교육 관련해 가지고 오랜 동안 활동을 김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윤남식 박사님, 또 춘천에서 김윤정 우리 운영위원님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김윤정 그 운영위원님과 함께 이민아 사회적 협동조합 교육과 나눔 상임이사님께서 신임 운영위원으로 역할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관련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 접근 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대표이신 전윤 선생님을 운영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허만경 선생님 그 경남 창원에서 여러분 많이 뵀죠? 도시재생센터에 지금 그 센터장으로 계신데요. 이분을 새로운 신임 운영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고해 주신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뭐 대표적으로 공정호 선생님, 권영한 우리 선생님, 김도훈 의원님, 김해몽 센터장님, 도군한 전 의원님, 또 손승락
그 대표님, 또 신미영 그 사무국장님, 정준규 위원장님 이런 분들이 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운영위원이라는 거 뭐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역시 이분들 역시 공론포럼 회원으로 역시 지속적으로 활동을 그 하시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화면 조금만 올려주세요. 그래서 감사, 고문, 그다음에 자문위원 조금 더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이승우 전 도시철도 사장님을 포함해서 자문위원 6분, 그다음에 임원진, 임원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나도원, 양미강, 이한구, 최한용 이렇게 5분이 이사로서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강길모, 강정환, 권중원, 김경숙, 김옥수, 김윤영, 김윤정, 민혁기, 박정인, 신선호, 오마림, 오세광, 윤남식, 이민아, 인치현, 전윤선, 최현정, 허만경 이렇게 이사하고 운영위원을 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기가 2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운영위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조금 그런데 저희들 활동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움직이니까요. 저 역시도 대표이사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한 사람의 활동가로 전국을 조금 더 많이 다니는 활동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사 2분 선임을 해주셨고요. 운영위원을 이렇게 구성했다라고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그 이사님 되신 분들하고 운영위원님들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좀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 그 이사에 임명되신 양미강 목사님하고 나도온 우리 교수님 말씀을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다리다 지금 두 분이 다 퇴장하신 것 아니에요, 같은데요. 양미강 목사님. 아, 목사님은 계시고 네네. 네. 예.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네. 아까 이미 얘기해서 하여튼 한국 공론 포럼의 그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도온 교수님은 나가셨네요. 지금 안 계신 거죠? 아까 계속 접속을 하던데 이게 접속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회의는 대충 공식적으로 다룰 회의는 대충 한 것 같은데요. 마치기 전에 아까 말씀 못 하신 분 중에 말씀하실 분들이 계시면 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예. 한 말씀 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주 선생님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주로 이렇게 이동 중이신 분들은 듣기는 하는데 말씀하시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예. 언제든지 우리 또 단톡방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회의 내용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이 조금 있으면 오는데요. 4월부터 이제 4월 8일인가요? 9일인가요? 첫 번째 공론 원래 포럼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지역에서 또 뵙고 같이 또 더 깊은 고민을 나누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이재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 해야 되는 것처럼 공론 포럼도 서로 이렇게 제가 공론 포럼의 주인은 아니잖아요. 같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이렇게 지역과 지역이 돕고 그리고 또 회원과 회원이 돕고 또 사안을 중심으로 또 서로 배우고 학습하는 그래서 좀 취약한 부분은 오히려 더 신경을 써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실 여러 가지 뭐 세상에 많은 가치와 철학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서로 간의 우애를 나누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도 일하면서 서로 이렇게 따뜻함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는 한 해가 되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통신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요. 예, 오늘 뭐 그러면 그 2023년 한국공론포럼 정기총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